예,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문상호 씨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검찰 측에 잠깐 확인.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선서하고 증언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만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문상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증인은 2025년 9월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해당 재판에서는 증인과 정보사령부 소속 김모 정모대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노상원의 요구로 공작관 특수임무 수행 요원들 명단을 작성해서 노상원에게 제공한 경위를 비롯해서 주로 2024년 9월경부터 10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상황을 중점적으로 신문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증언하셨던 것 맞으십니까? 예, 증인이 그때 종전에 증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추가 증거 목록 순번 1008번으로 증인신문 녹취서를 제출하였고 그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증인의 지위, 정보사령관 유임 경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30항입니다. 증인은 1994년 3월경 육사 50기로 인건하셨고 2023년 11월 9일경 소장으로 진급해서 정보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하셨지요. 예, 2024년 11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정보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2022년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관 등의 명단을 유출한 사실이 있었지요. 예, 해당 군무원은 2025년 1월 21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일반이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증인은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 발생 무렵 정보사령부 예하 A여단 박모준장으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발되시기도 하셨지요. 예, 박모준장은 2024년 6월 17일자로 직무정지됐고 2024년 12월 4일자로 인사이동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이었던 오영대는 2025년 9월 3일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이 증인의 인사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의 인사조치 여부가 검토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오영대 증언에 따르면 오영대는 신원식 장관의 지시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했는데 첫째, 수시 인사를 통한 보직 변경, 둘째, 보직 해임, 셋째, 직무정지 또는 배제가 그 세 가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 방안 모두 증인이 그대로 정보사령관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는데 증인도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조치가 진행되기 전에 2024년 9월 7일 국방부 장관이 김영현으로 교체되었고 김영현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오영대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기도 전에 오영대에게 증인이 그 직 그대로 정보사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증인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 자체는 몰랐고 나중에 계속 임무 수행해라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본부장을 통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이라 하면 증인의 상급자이신 정보본부장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예, 따로 뭐 인사 조치 없다 이렇게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 얘기 들은 건 언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뭐 9월, 10월, 11월경 이렇게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 즈음일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 예. 나지 않으신가요? 예, 39항입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공작관 등의 명단 등을 유출한 사건은 1심에서 선고된 형만 보더라도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증인도 증인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증인 나름대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지요. 예, 그때 워낙 언론에서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이후 증인이 정보사령관으로 유임 조치된 배경이나 경위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에게 다음 보직으로 합동참모본부 정모본부에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며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도 있지요. 네, 한 번인가 뭐 그냥 지나가는 듯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언제쯤인지 기억나십니까? 10월, 11월 뭐 그쯤인 것 같습니다. 예, 2024년 말씀이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노상원이 정보사령부 소속 김모 정모대령에게도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제안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그 몰랐다가 수사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김모 정모대령은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예. 공개재판이라 김모 정모대령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2024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상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9월 중순경 노상원으로부터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관, 특수임무수행요원 명단을 추려서 알려달라는 요청을 처음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9월 초중순경입니다. 초중순경입니까? 예, 그리고 특수요원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일 잘하는 인원들 좀 추려봐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번 개인정보 사건 증언 때는 9월 중순경으로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초중순경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노상원이 그런 명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북한군 고위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 그 탈북 징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법정과 군사법원 법정에서 증언한 수많은 증인들 중에 2024년 하반기에 대량 탈북 징후가 있었다고 증언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직 정보사령관이었던 증인이 알고 계시던 범위에서 그 당시 노상원의 말처럼 대량 탈북 징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상원의 연락을 받기 전에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해서 정보사령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업무도 특별히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노상원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노상원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무슨 권한으로 그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황당해서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증인은 정보사령부 참모장으로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고 정보사령관으로도 당시 약 1년 이상 재직했던 시점입니다. 이 건을 제외하고 증인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명령이 민간인을 통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상원은 9월 10일 군사법원에서 공식적인 조직, 정보본부 등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다 새어나가게 돼 있다. 대량 탈북 관련 임무를 준비한다는 것이 새어나가면 국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자신이 증인에게 명단을 선발하게 된 요구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거나 증인이 노상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못 들으셨죠. 예.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2024년 9월 초중순경 처음 명단 선발 요구를 받고 바로 선발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방금 황당한 생각의 이야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증인은 2024년 9월 말경에 하순경 정보사령부 특수처 소속 과장인 이모대령 진에게 요원들 명단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으시지요? 예. 그와 같이 지시했던 건 노상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요구에 대응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사령관인데 우리 직원들이 누가 유능한지에 대한 그 지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사령관이니까 좀 알아야겠다. 그 차원으로 해당 참모부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인원들이 잘하는구나. 이걸로 끝났습니다. 해당 참모부라는 것은 특수처가 이제 공작관들 관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지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수처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명단을 그 명단은 노상원에게 제공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전달이 됐습니다. 노상원은 처음 증인에게 명단을 요구한 다음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느냐 몇 차례 증인에게 확인하고 전화한 사실이 있지요. 네, 수차례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상원이 2024년 10월 초순에서 중순경 김모 정모대령을 지목하면서 증인에게 그 두 사람을 시켜 요원을 뽑으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노상원이 김모 정모대령을 지목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 때문이라고 뭐 제 당시에는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모 정모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이와 같이 노상원의 요구를 받기 전에 노상원이 두 사람에게도 명단을 좀 추려서 나에게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노상원이 증인에게 요구를 할 때 내가 이미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두었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58항입니다. 증인은 그 당시 2024년 10월 초중순경 노상원의 요구를 받고 김모 정모대령에게 요원 선발을 지시하셨습니까? 그 시점이 장관님 전화 받는 시점이랑 아마 비슷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개인정보 사건에서 증언하실 때는 그 노상원의 그 당시 요구를 받고 10월 초중순경 김모 정모대령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김모 정모대령에게는 뭐라고 설명하면서 요원 선발을 지시하셨습니까? 그 똑같이 그러니까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줄여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지시하신 것 있으십니까? 예. 몇 명씩 뽑으라고 한 하셨습니까? 15명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항입니다. 그 인원수는 노상원이 정했던 것입니까? 뭐 비슷하게 뭐 딱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10여 명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10여 명 정도씩 예.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대로 지시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비슷하게 일단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들은 대로 지시하셨던 것이라는 뜻일까요? 예. 그 당시 김모 정모대령에게 특수임무 수행도 포함해서 뽑아라 그런 라고 얘기는 한 적 지시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예. 61항입니다. 증인은 그 2024년 10월 5일경 노상원으로부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체계 요약을 요청받은 사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노상원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어땠습니까? 책자 요약과 관련된 내용이 묻는 것입니다. 그 두 대령한테 부탁을 좀 해서 요약해서 요약된 거를 좀 뭐 보내라고 해라. 뭐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받아보고 그 다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예. 63항입니다. 노상원은 이와 관련해서 9월 10일 군사법원에서 증언하기를 증인과 김모 정모대령 모두에게 손에 잡히듯이 수사하듯이 작성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인가요?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예. 이건 노상원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라고도 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모릅니다. 그런데요. 노상원의 요구사항 중 김모 정모대령의 요원 명단을 선발하도록 해라 라는 것과 책 요약을 해달라 이 요구 중 어느 것이 먼저였습니까? 책 요약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65항입니다. 노상원이 증인에게 책자 요약을 요구할 때도 김모 정모대령에게 미리 부탁해두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책 요약 관련 요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4년 10월 6일 오전에는 정모대령, 오후에는 김모대령을 각각 만나 노상원이 말한 책자 요약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내용을 전달하였지요. 예. 며칠 후 증인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책 요약 결과를 보고받았고 노상원에게 바로 보내줘라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예. 증인이 책 내용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대로 안 봤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보셨습니까? 제대로 안 봤습니다. 네. 노상원은 주장하기를 책 요약을 수사하듯이 손에 잡히듯이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내용을 잘 보진 않으셨나요? 그 요구를 저한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증인은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그 책자 요약본 내용을 보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노상원은 9월 10일 군사법원에서 증언하길 김모 정모대령이 작성한 책자 요약본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여주었더니 김용현이 말하길 술에 술 탄 듯 두루뭉술하다 라고 하면서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증인은 김영현의 이러한 피드백 내용을 들어보진 못하셨나요? 예, 못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기록 순번 605번 5759쪽 김영현 등의 군 비하폰 발신 내역 중 2024년 10월 14일자 부분 발췌 내역 제시했습니다. 군 비하폰 통화 내역을 보면 증인은 2024년 10월 14일 20시 39분경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셔서 3분 51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임무수행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녁 시간, 밤 시간에 그 다음에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증인은 이전에 김영현 전 장관과 비아폰 일반 전화로 통화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때가 그럼 김영현 전 장관과 통화한 최초입니까? 예.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고만 했다고 했는데 그 노상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네, 것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대량 탈북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들을 추리는 일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김영현 전 직접 장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상원이 하는 일이라고만 했고 예. 증인이 이해하기로는 노상원이 그 이전에 증인에게 대량 탈북 관련해서 요원 명단을 선발해다오 라고 한 그 일이라고 연결지어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기 직전에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통화를 하기 직전에 증인 노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대꾸를 잘 안 하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넌 날 못 믿냐? 내가 뭐 너한테 나쁜 일 시키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라.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장관한테 전화가 온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증인 통화 내역상으로는 10월 14일 노상원과 통화한 내역이 잘 안 보이던데 노상원과 통화하실 때 혹시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어플로도 통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 있었을 그런 겁니다. 경우도 있었습니까? 텔레그램 통화는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77항입니다. 증인은 김영현 전 장관과 방금 보여드린 10월 14일 통화한 것 외에 비아폰 일반 전화를 통틀어서 총 몇 차례 통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2번 통화했습니다. 총 통화하신 건 2번이시지요? 예, 그 두 번째 통화는 12월 4일 맞습니까? 예, 그건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8항입니다. 증인이 김모 정무대령에게 요원 명단 선발을 지시한 것은 2024년 10월 중순경 무렵인데요. 그 시기가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기 전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아마 조금 바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직전으로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도 사실 예, 증인은 2025년 1월 2일 검찰 3회 참고인 조사 당시 김영현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에 김모 정무대령에게 명단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건 맞으시지요? 예, 맞을 겁니다. 네. 예. 80항입니다. 그 전에 김영군 기록 순번 587번 기록 5590쪽, 5591쪽 김모 대령이 작성한 공작 요원 명단 제시했습니다. 증인 화면 보십시오. 이건 개인정보 사건 때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김모 대령이 본인이 작성해서 증인에게 보고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증인 상단에 보시면 10월 15일 문상호 CG에게 발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 장에도 10월 21일 문 CG에게 발송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2024년 10월 15일과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김모 대령으로부터 요원 명단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리고 상단에 문상호 CG는 문상호 사령관의 약자인데 맞습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네. 또한 그 증인은 김모 대령으로부터 10월 15일경 명단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기 전에 정모 대령으로부터 먼저 명단을 보고 받으셨었지요. 예, 거의 뭐 비슷한 시기인데 조금 먼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82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5일 김모 대령으로부터 명단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정모 대령으로부터 보고받았던 명단과 앞서 제가 여쭈었던 특수처 소속 과장에게 지시해서 보고받았던 명단 총 2개를 노상원에게 보내주었던 사실이 있으시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노상원이 증인이 보내준 명단을 보고 증인에게 군무원을 빼라, 부사관은 포함시켜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김무대령과 정모대령은 두 사람이 보고한 명단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서 중복 인원을 조율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10월 27일경 두 사람이 직접 만나 조율하는 작업도 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중복 인원은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시한 적은 없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건 노상원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수사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증인이 지시한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방기획관리관 정보본부장이 배석한 상황에서 정보사령부 예하 A 여단의 조직 개편 추진 계획을 대면 보고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 모 여단은 A 여단으로 칭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증인은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을 사령관실로 불러 두 사람에게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하는 걸 잘 따라줘야 한다라며 명단 선발을 제대로 해주어라 당부한 사실이 있지요. 그게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여쭈었던 10월 28일 장관 보고 다음 날입니다. 장관에게 정보사령부 예하 여단의 조직 개편 추진 계획을 대면 보고하고 그 다음 날 사령관실에서 김모 정모 대령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걸 묻는 겁니다. 예, 그때 뭐 상황 그 장관님께서 엄중한 상황에 뭐 대비자라는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노상원 하는 얘기를 잘 따라줘라. 그거는 그 얘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했는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개인정보 사건 증언 때는 그 비슷한 느낌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하는 걸 잘 따라줘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전화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런 느낌의 얘기는 제가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네.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개인정보 사건에서 증언하신 내용은 사실 기억대로 진술하신 건 맞으시지요? 당시는 아마 기억나는 대로 제가 진술했을 겁니다. 네. 그 이후인 11월 5일경 증인은 정모대령에게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 휴가 계획을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네, 휴가 계획을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고요. 출타 인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말씀하셨던 건 맞으시지요? 다음 주 중 아니고 그때 노 전 사령관 전화를 받고 좀 뭐 다음 주 중 조만간 뭐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조만간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대기 잘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정모대령에게 지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정모대령의 증인 지시를 받고 그 선발 중이던 명단에 있던 인원에게 전화해서 휴가 계획 등을 알아본 건 알고 계시지요? 예. 89항입니다. 그 노상원이 증인에게 방금 말씀하셨던 상황 관련된 내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처음에 요구했던 명단을 요구했던 그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대량 탈북 상황이라고 이해하셨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11월 초 11월 8일, 예, 5일경입니다. 맞습니다. 예. 90항입니다. 김모 대령에게는 선발 중인 요원들의 휴가 계획이나 출타 계획을 알아봐라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건 정모 대령이 공작관들 지휘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정모 대령에게 지시했던 것일까요?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그 주 일요일에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김모 대령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으시지요? 11월 9일 맞죠? 예. 노상원이 증인에게 질문이 피고인. 피고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정정해서 예, 묻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아니라 노상원을 만난 사실이 있으시지요? 김모 대령과. 예. 92항입니다. 노상원이 증인에게 그 자리에 정모 대령도 부르도록 했으나 정모 대령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지요. 예. 그날 노상원이 증인과 김모 대령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너네 병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정보사령부 병력이 가야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뤘습니다. 95항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노상원은 대량 탈북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날 증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대량 탈북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96항 생략입니다. 97항입니다. 김모 대령은 4월 24일 김영현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11월 9일 노상원이 계엄 같은 상황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노상원이 계엄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김모 대령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만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증인이 먼저 이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결국 노상원이 병력을 데리고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도 아무래도 대량 탈북보다는 계엄 이야기를 했을 법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못 들으셨습니까? 네, 들은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부정선거는 뭐 종종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근데 예, 그렇습니다. 11월 9일 그 카페에서 노상원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노태학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그건. 증인이 종전에 증언하실 때는 노태학 이야기는 언젠지는 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비슷한 이야기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그날은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잠깐 제가 만나고 사실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리를 뜨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황당했었고요. 그러다가 김 대령이 왔을 때 그래 내가 더 얘기할 테니까 넌 먼저 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이랑 생략하겠습니다. 김모 대령은 증인이 자리를 먼저 떠난 이후 노상원으로부터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이 계엄이 선포되면 해야 할 임무 등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 몰랐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수사 받으면서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증인은 그 다음 날인 11월 10일 일요일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을 차례로 사령부로 각각 부른 사실이 있으십니까? 정 대령은 제가 보자고 한 거는 좀 명확하게 기억하고 봤는데 김 대령 부분은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은 그 개인정보 사건 때는 김모 대령은 11월 9일 날 카페에서 만나고 밤에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시하는 자료는 노상원 기록 순번 590번, 591번, 기록 5611쪽, 5613쪽 두 대령의 출입 기록입니다. 부대. 이 출입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11월 9일에는 부대 출입 기록이 없고 11월 10일 공통적으로 출입 기록이 확인됩니다. 김모 대령은 11월 10일 일요일 10시 26분경 부대 정문으로 들어오고요. 정모 대령은 12월 10일 12시 14분경 부대 정문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습니다. 증인 두 사람은 11월 10날 이렇게 차례로 증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김 대령을 당일날 밤에 제 방에서 본 거는 명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김 대령은 11월 9일 밤에 부대 출입 기록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부대 출입 기록이요? 예. 출입 기록이 혹시 누락됐을 가능성 없나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그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둘이 무슨 얘기를 더 했나 싶어서 보자고 해서 그날 밤에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 기억은 있으시다는 네, 그거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명확합니다. 다음 날 김모 네. 대령을 만난 기억은 잘 안 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그 기억이 다음 날 밤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의 출입 기록은 11월 10날 있긴 한데 그럼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에게 내가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으시지요?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정 대령한테 그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 대령에게 11월 10날 한 기억은 나시고 네. 11월 10날 또는 11월 9일 날 김 대령에게 이 이야기 한 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 대령한테는 아마 다른 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건 맞는데 네. 날짜는 명확하게 기억이 네. 안 나시나 봅니다. 네, 상부 지시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106항입니다. 그 11월 10날 정모 대령과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날 증인이 정모 대령에게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가야 할 수도 있다. 명령이 내려오면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비슷한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런 일 있겠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날 들은 얘기가 황당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전날 노상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해주신 것이죠. 예. 백칠항입니다. 2024년 11월 10날 일요일이 지나고 난 다음 노상원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던 다음 주가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게 있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죠? 다음 주나 곧 중대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노상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없습니다. 상황은 생기지 않았지요. 예. 그 이후 증인은 11월 17일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정모 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예. 김모 대령도 그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증인과 노상원이 떠난 다음에야 도착해서 증인은 그날 김모 대령은 보지 못하셨지요. 예. 그날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요. 네, 기억납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노상원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기억 없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내가 조사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 이런 이야기 기억난다고 지난 증언 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기억합니다. 그 정도. 예. 정모 대령은 2025년 4월 10날 김영현 등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노상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도구 준비 언급한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뭐 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위협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물품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예. 정모 대령은 2025년 4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노상원이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했고 야구방망이를 내 책상 위에 올려둬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도 들은 바 있으십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들은 기억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느끼시기로는 황당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서 예. 집중해서 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그날 노상원이 정모 대령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물었고 정모 대령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상원이 꽤 화를 내며 정모 대령을 질책하기도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분위기였던 거는 기억납니다. 11월 17일 그 자리에서는 노상원이 먼저 자리를 이석했고 그 후 증인이 정모 대령에게 일단 먼저 물건을 사면 내가 비용을 보전해주겠다. 장관님 지시니까 따라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으시지요? 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됐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노상원 기록 순번 624번 기록 6081쪽 정모 대령이 구매한 물품 사진 제시했습니다. 증인 이 사진은 정모 대령이 실제로 구매한 물품을 촬영해서 제출한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정모 대령은 노상원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 포승줄, 가위, 송곳, 케이블타이, 니퍼, 복면 등을 복면으로 쓸 신발 주머니 등을 구입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다음으로 문상호 기록 순번 105번 기록 1015쪽 위문금, 경력금, 입금 지시 공문 제시했습니다. 증인 이 공문은 2024년 12월 9일 정모 대령에게 인간정보 분야 업무 수행 유공에 따른 개인 격려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정모 대령이 구입했던 야구방망이 등 물품 비용을 보존해 준 건 맞습니까? 꼭 저 목적으로 사실 한 건 아닙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 맞으시죠?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사실은 한 번도 경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입금을 제가 시켰습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 받으실 때는 네. 그런 방금 말씀하신 정모 대령이 그간 고생했던 걸 챙겨주지 못했던 마음도 있었고 예. 정모 대령에게 물품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셔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지요? 네, 그 부분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19일 날 사령관실에서 김모 정모 대령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요원 40인 명단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문서를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정모 대령, 김모 대령 같이 와서 증인에게 보고를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령관실에 문서만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다른 거를 저한테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 네. 그 명단을 봉투에 넣어서 그냥 놓고 갔다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정대령입니다. 정모대령입니까? 예. 그 정모대령이 명단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갔을 때 그 이후에 김모대령도 사령관실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날 예. 정보사 주간 참모 직할부대장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날 이후 정모대령은 직접 증인에게 그 봉투를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가 끝난 이후 김모대령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아마 뭐 혼재돼 있어가지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121항입니다. 증인이 11월 19일 보고받았던 명단은 A4 용지 2장으로 각 20명씩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직책, 계급,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던 문서 맞습니까? 예, 증인이 명단 보고를 받고 두 대령에게 그 명단을 노상원에게 보내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았고 종합됐으면 좀 보내라라고 전화를 받았고 그날 저녁 때 정대령한테 제가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건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예.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23항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 앞서 제가 여쭐 때 노상원과 텔레그램으로 종종 통화한 적 있냐고 여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날 노상원이랑 통화한 건 어떻게 통화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잘 안 나고 아무튼 저녁 때 전화가 와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정모대령에게 증인이 노상원에게 명단 보내줘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김모대령에게는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124항입니다. 노상원의 군사법원 증언에 따르면 노상원은 11월 19일 또는 11월 20날 명단을 증인이 아니라 명단을 받아서 김영현 전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릅니다. 125항입니다. 11월 19일 명단 보고 이후 상황입니다. 명단 보고가 마쳐진 다음 증인은 김모대령, 정모대령과 함께 영내를 산책하신 적 있으시지요? 11월 19일 점심 이후 무렵입니다. 명단 보고 전 아닌가요, 그게? 명단 보고 이후 같은데요. 점심 식사 이후 기억나시나요? 예, 명단을 보고한 날이 아마 그날 저녁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명단을 보고 받은 건 정모대령이 증인에게 봉투로 드린 것은 간담회 이후였던 것 같고요. 맞죠? 예,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셨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대령과 영내 산책하신 건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그 두 대령과 영내 산책하실 때 두 대령에게 증인이 각자 임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명단을 받았냐라는 걸 첫째 물었습니다. 명단을 받았냐는 건 무슨 뜻입니까? 노 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선관위 명단을 두 사람한테 줬으니까 확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건 언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그 점심 때쯤인지 오전인지 정확하게 아무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산책하기 전에 노상원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아서 두 사람에게 노상원으로 받았다는 명단이 무엇이냐 이렇게 처음 물었던 예, 것이라는 뜻이지요. 받았냐 안 받았냐 도대체 뭐 받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랬던 것 같고 나중에는 뭐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받았다는 건 선관위 명단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선관위 직원들 명단인가요? 예, 그리고 두 사람 임무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도 궁금했고요. 도대체 무슨 임무를 받았나? 두 사람이 임무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그날 제가 그 김대령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김대령한테 뭐 좀 김대령도 황당해하는 제 모습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세한 얘기는 저한테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임무냐 당신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정대령이랑 만났을 때 아마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도 노 전 사령관이 정대령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냐 임무가.
예.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7일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네. 두 사람의 임무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됐고 이날 영내를 산책하면서 물어보셨다는 말씀 맞으십니까? 예. 두 사람 김모 대령 임무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그 답변을 잘 못했다라고 제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모 대령은 임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총무대령은 그 인원 뭐 출근하는 거 확인한다 뭐 이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출근하는 다음에 이렇게라는 건 어떻게? 출근하는 거를 확인한다. 확인해서 뭐 정해진 장소로 회의실로 이렇게 모아놓는다. 뭐 이렇게 기억합니다. 127항은 바꿔서 묻겠습니다. 정모 대령은 30명이 출근하면 제가 회의실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기억 안 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모 대령은 회의실 확보하고 장소 확보하고 홈페이지 등 관련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등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날 했는지 아니면 뭐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지금이야 워낙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날은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 개략적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증인은 두 사람으로부터 임무 내용을 전부 듣고 나신 다음 증인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언가 증인이 피드백을 주시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당부사항을 하시던지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세부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마 그 얘기는 해서 그때인지 모르겠지만 장관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황당하기도 하고 실은 뭐 이런 황당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뭐 상부의 지시가 있고 그러면 뭐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제가 한두 번 했습니다. 그날 세 분이서 산책하면서 대화 나누실 때 네. 계엄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12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해외 출장 계획이 있으셨지요? 네. 노상원이 증인의 출국 전날 그 사실을 알고 증인에게 화를 내며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노상원이 말한 중요한 시기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까? 네. 대량 탈북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인이 이미 계획된 공무 출장 계획이다.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자 노상원이 그럼 일정을 당겨서 일찍 귀국해라. 이렇게 말했었지요. 예. 문상호 기록 순번 118번 기록 1072쪽 정보사령관 국외 출장 관련 참고자료 제시했습니다. 이건 정보사령관 비서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의 출장 일정이 기존 11월 25일, 29일까지 되어 있었고 29일 귀국 일정이 27일로 변경되었다가 기상 이변이 있어서 28일로 다시 바뀌었고 항공기 연착으로 결국에는 기존 일정과 같이 11월 29일 귀국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상원은 군사법원에서 증인의 출장을 만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증인이 정보사령관 유임 여부가 불투명한데 증인이 소위 찍힐까봐 조심하라고 조언했던 것 뿐이다 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이야기 그 당시 하던가요? 없었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너가 정보사령관 유임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 왜 출장을 가냐 안 된다 자중해라 이런 이야기 없었지요? 예. 13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상황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점심 무렵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김모, 정모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날 노상원이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이 계엄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입니까? 예, 노상원 전 사령관부터 처음 계엄이라는 얘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은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이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증인은 그럼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까? 잠깐은 했었습니다. 이거 선관위에 우리가 들어갈 상황이 뭐가 있지? 근데 황당하긴 하지만 야, 그러면 뭐 계엄 같은 거 아니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이죠. 11월 중순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하지만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망상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노상원과 통화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예. 노상원에게 혹시 계엄 이야기를 물어보진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다 사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요구한 것은 도대체 뭔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길래 우리 병력이 가야 되냐 이것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회피했다는 말씀이시고요. 회피하고 뭐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뭐 나중에 뭐 속보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김모 정무대령으로부터 네. 노상원이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네, 그 두 사람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141항입니다. 12월 1일 노상원은 증인을 만나기 전에 그날 오전 국방부 장관 공간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노상원이 그날 김영현 전 장관을 만나고 오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고 그 뭐 상부에 보고 뭐 하고 왔다 또는 뭐 한남동 갔다 왔다 뭐 이런 거는 한두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노상원은 그날 모임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증언하기를 김영현 전 장관이 내가 부르면 다 노출되고 보안 우려가 있으니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 뜻을 전해라 라고 해서 12월 1일 증인을 포함한 3사람을 부른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노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김영현 전 장관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43항입니다. 노상원이 그날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으로 우선 10명 정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지요. 예,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상원이 김모 정무대령에게 지시하거나 임무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지요. 예, 두 사람에게 지시한 내용 기억나시는 건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예, 김모 대령에게는 중앙 선관위 가서 인사부인지 인사과인지 선관위 직원 명단을 갖고 와서 노상원에게 줘라.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증인에게 줘라라고 했다는데. 그건 기억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정모대령 증언입니다. 그 다음 선관위 홈페이지에 배너글을 올려라. 자수하는 관련 내용 배너를 올려라. 회의실을 확보해라. 이런 이야기를 김모 대령에게도 했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명확하지 않고요. 세부적인 거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에게도 임무를 준 게 있었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임무를 주었습니까? 증인에게는? 한 개 팀 그날 받은 임무는 한 개 팀 준비해서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라 이런 말도 했었지요. 네, 차량 뭐 필요하면 차량 아니면 뭐 식사 이런 거 니네가 지원해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에게는 그런 지원 업무를 맡아줘라라고 했던 것은 맞지요. 예. 노상원이 그날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했던 건 맞지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모대령은 증언하기를 네. 노태학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상원 본인도 선관위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모대령 증언에 따르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노상원이 야구방망이를 내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했다거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노상원이 선관위 직접 가야 가능한 일일 텐데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예. 노상원이 나는 12월 3일 또는 12월 4일에 A여단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들은 기억 없으시지요? 예. 148항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지금 정보사령부 병력들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은 들었습니까? 선관위에 왜 가야 하는 것인지. 아까 하신 것처럼 조만간 뭐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계엄인데 선관위에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는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부정선거 관련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입니다. 예. 네. 149항입니다. 노상원이 12월 1일 그날 야구방망이 든 물품을 2세트 더 준비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확하지 않는데 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으면서. 노상원은 군사법원에서 증언하기를 김영현 전 장관이 12월 1일 날 계엄 관련 이야기할 때 공작관들이 가서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선관위 직원들이 문 잠그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침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12월 1일 증인에게 2세트를 더 준비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증인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등 물품이 공작관들 호신용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들은 기억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날은 노상원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증인이 노상원을 따라서 나가셨지요. 예. 증인 롯데리아 밖에서 노상원과 대화하셨지요.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그때 노상원으로부터 증인이 임무 관련 지시사항을 들은 게 있으십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두 사람한테 준 임무, 그 다음에 저한테 준 임무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종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추가 증거 목록 순번 1000번 기록제 31,150쪽 이하 노상원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건 증인의 군사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노상원이 9월 24일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증인도 계셨는데 한번 보시지요. 노상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핵심 지시사항을 증인에게만 전하기 위해 밖에서 따로 이야기했고 그날 증인에게 했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선발대를 먼저 보내 서버실을 확보해라. 둘째, 요원 40명을 추가로 나중에 투입할 것이다. 셋째, 추가 인원이 투입되면 정성욱 팀은 30여 명을 회의실로 데려다 놓아라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은 나중에 줄 테니 그것을 근거로 출근하는 인원을 확인해라 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그때 12월 1일 롯데리아 밖에서 노상원으로부터 들었던 내용 맞습니까? 저렇게 자세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방금 증언하신 대로 개략적으로 예, 종전에 저- 증인과 두 대령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했을 정도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런 얘기를 바깥에서 할 상황도 아마 아니었을 것 같고, 노상원은 밖에서 증인에게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골조 내용은 맞나요? 서버실을 확보하기 위한 선발대를 보내라 이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예, 저는 저한테 지시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그다음에 번째는 추가 인원은 나중에 투입해라 이 이야기 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냥 아무튼 두 팀에 대한 임무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저렇게 뭐 디테일한 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이제 정모 대령 팀에게 부여할 임무였는데 기억 안 나실까요?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155항입니다. 노상원이 떠나고 난 다음 증인은 두 대령과 함께 정모 대령의 차량 안에 들어가 노상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계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와 같이 대화를 하시던 중 증인이 두 대령에게 장관님 명령이고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황을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12월 3일 10시입니다.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증인은 그 노상원의 전화를 받고 고동희 계획처장과 서지훈 작전과장을 불러서 출동 한 개 팀을 꾸리도록 지시했지요. 예, 증인이 당시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말씀하셨던 구체적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어떻습니까? 지시하신 내용 묻는 예, 겁니다. 이미 다 뭐 진술 다 하고 한 내용들인데요. 네, 진술했던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이게 법정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기억나시는 범위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부적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동희 처장은 7월 3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받았던 내용에 대해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을 8명을 선발해라. 오늘부터 목요일 사이 야간에 긴급히 출동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상부의 지시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장거리 출단한 휴가 계획이 없는 인원으로 선발하고 오늘 주간 중에는 차량을 준비해둬라. 이런 지시도 받았다고 하는데 맞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가요? 고동희 처장과 서지훈 과장에게 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뭐 지시를 받긴 했지만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그냥 둘러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상급부대 검열이나 훈련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급부대 검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증인에게 여쭙진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는 상황, 사실 모른다고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물었는데 증인이 모르겠다라고 하셨다는 걸까요? 그 기억 없습니다. 그 기억이 물었는지 뭐 잘 안 나시나요? 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같습니다. 전투모에 전투 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164항입니다. 소령급 8명의 고동희 처장, 서지훈 과장까지 합해서 총 10명으로 팀을 꾸리도록 지시한 건 맞지요? 예, 인원을 선발할 때 증인께서 말귀 잘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사람으로 뽑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임무수행 뭐 무슨 상황이든 예, 그리고 증인이 두 사람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다오 라고 당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지요? 예, 그 후 증인은 같은 날 오후 13시경 다시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은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인원들을 소집을 좀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모 정모대령이 선발한 40명 소집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건 맞습니까? 예, 노상원으로부터 10시에 전화 왔을 때는 선관위 청사로 갈 선발대 꿀이라는 것이었고 13시경 전화 왔을 때는 김모 정모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지시 맞지요? 예, 13시경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이 김모 정모대령에게 요원들 소집 지시를 하셨습니까? 16시 넘어서 정대령한테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똑같이라는 건 네. 어떤 내용일까요? 선발한 인원들 오늘 저녁 때 밤에 소집을 시켜야 될 것 같다. 몇 시까지 오라고도 하셨습니까? 한 21시경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21시 뭐 예. 정모대령은 4월 10날 김영현 등 재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계획대로 선발해둔 요원들 소집해서 A 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한 그때 증인이 오늘 임무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 인물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오늘 임무가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 맞으시죠? 오늘? 네. 오늘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그 이후 노상원이 같은 날 16시에서 17시경에 증인에게 또다시 전화한 적 있으시지요? 예, 그 통화 과정에서 노상원이 증인에게 오늘 21시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93의 방정환이 A 여단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노상원이 증인에게 한 적도 있지 않나요? 2명을 보낼 것이다, 니네 부대로. 이런 얘기를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93의 방정환이라는 이야기는 못 예, 들으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온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93의 방정환이 온다는 이야기를 노상원이 했던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특정하진 않고 두 사람을 니네 부대로 보낼 테니까 네. 전화 받으면 부대 위치 좀 알려줘라. 이렇게 네. 두 사람이라고 했고 두 사람이란 93의 얘기만- 방정환이 연락이 왔던 건가요? 93에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구장군으로부터 증인이 전화를 받으셨고 구장군과 방장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방장군 온다는 건 몰랐습니다. 나중에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구장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증인이 취한 조치가 있으십니까? 정대령한테 이야기해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178항입니다. 정모대령은 방금 증인의 말씀처럼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17시 30분경 A여단 정문에서 방정환과 구사매를 만나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도 A여단에서 방정환 구사매 만난 적이 있으시지요? 예. 증인이 그날 정모대령에게 A여단의 소집 예정인 정모사령부 요원들 명단이나 임무 내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방정환 구사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모대령은 증인의 지시로 소집될 인원들 명단과 정모대령 팀이 해야 할 일을 간략히 기재한 메모지를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닌가요? 네, 없습니다. 그럼 몰랐고 수사 받으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정모대령에게 방정환 구사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있긴 합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16시에서 17시경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증인은 고동희 처장에게 마찬가지로 임무 장소와 임무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있지요. 예, 당시 고동희 처장이 증인에게 지시를 받고 국방부 차원에서는 선관위와 협조가 된 것은 맞습니까? 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 사실이 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고동희 처장 그런 걸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183항입니다. 이후 고동희 처장은 증인에게 지시받은 대로 서지훈 과장을 비롯한 9명과 부대에서 출발해서 21시경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도로에 정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증인도 알고 계신 사실이지요. 예, 김영현 기록 순번 1601번 12570쪽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시했습니다. 증인 오늘 조사 신문 서두에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고동희 처장은 21시 24분경 증인이 고동희 처장에게 전화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길래 이렇게 당시 위치를 네이버에서 지도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내드렸다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그리고 당시 증인이 고동희 처장에게 30분 정도 후 뉴스나 속보가 나올 테니 잘 지켜보시면 된다. 그걸 보면 임무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30분 뒤에요. 네. 저 통화한 게 아마 21시 24분경 통화를 했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건 21시 29분경입니다. 그 노전 사령관이 22시경에 속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네.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네. 그 노상원이 증인에게 22시경 속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고동희 처장에게 30분 뒤에 속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22시경 이전에 노상원이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좀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고동희 처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요. 예, 왜냐면 예, 맞습니다.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21시 24분경 통화 당시 고동희 처장은 증인에게 선관위 청사에서 우리가 보니까 근무 중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를 물었고 증인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 전화를 받고 다시 노 전 사령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 전 사령관이 그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지시를 했습니다.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야근 인원들 뭐 퇴근시키고 그 다음에 외부 인원 통제, 출입 인원 통제하고 뭐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시점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187항 바꿔서 묻겠습니다. 고동희 처장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고동희 처장에게 야근자는 내보내고 당직 근무자들은 휴대전화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도 통제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건 노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대로 지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88항 생략하겠습니다. 189항 생략하겠습니다. 190항 생략하겠습니다. 191항입니다. 그 노상원과 통화하실 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선관위 전산실 직원 5명 이름을 불러주며 이 인원들이 출근하면 확보해 두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을 불러준 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 출근 출입 여부를 확인해라라고 했고 그 명단이
그 메모지인가 어딘가 있어서 그거를 찍어서 고 대령한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노상원이 전산실 직원 5명 이름을 추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은 군사법원에서 증언하기를 12월 3일 21시에서 21시 30분경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임무를 받았고 전산실 직원 5명 명단을 증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명단은 노상원이 대수장에서 장재원 박사 강의를 들을 때 장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들었던 이름입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노상원이 선관위 전산실 직원 5명 이름을 증인에게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네,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검찰 조사 받으실 때는 노상원이 전산실 직원 5명을 불러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하셨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메모지에 적힌 그 직원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내줬습니다. 그 노상원은 아까 증언 잠깐 언급했는데 네. 그 증언할 당시 증인에게 전산실 직원 명단을 알려준 이유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 서버실이 핵심인데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서버가 어디 있는지 등을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산실 직원들을 출입시켜 협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5명 명단을 증인에게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아닌가요? 그런 행위 없었습니다. 정모대령도 4월 10날 김용현 등 재판에 나와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선관위 직원들 명단이 있었는데 증인께서 5명 이름을 추가로 불러주어서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제가 명단을 아닌가요? 불러준 적은 없습니다. 아닌가요? 예. 고동희 처장은 증인으로부터 선관위 전사실 직원 5명 이름이 기재된 수첩 사진을 비아폰으로 전송받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확인하고 들여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첩 사진이라는 건 증인이 기억하시기로는 노상원으로부터 추가로 들었던 이름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명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다. 예. 이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196항입니다. 증인은 21시 30분경 A여단 대회의실에 김모 정모대령과 그들이 소집한 소집 요원들과 함께 있었지요. 예. 김모 정모대령은 총 40명을 추려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날 소집날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응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날 A여단에는 총 36명이 모였지요. 예. 그 자리에서 증인이 22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는 한 건 맞으시죠? 그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가 아니라 조금 이후에 하셨던 걸로 왜냐하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계엄이 선포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함부로 부하들한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임무는 김모 정모대령이 부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나중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입니까? 예. 그러면 21시 30분경 그 대회의실에서 증인이 우리 부대원 10명이 지금 선관위 인근에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23시 넘어서 했습니다. 나중에 하셨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서, 그러니까 다른 부대들이 전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부대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부대, 뭐 특전사나 경찰 이런 부대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사령부 부대 인원이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다는 건데.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한 시점이 네. 현장에 있던 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경찰이 전개했다. 특전사 선발대 왔고 특전사 전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같이 했습니다. 그럼 21시 30분경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속보로 뭐가 나온다는데 좀 기다려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기다려라. 뭐 22시경에 뭐 속보가 나온다고 한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특수처 소속 김모 대위는 검찰 조사 때 네. 증인이 9시 21시 30분경 말씀하시길 22시경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다. 우리 부대 10명 정도가 지금 선관위에 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저도 그 질문을 수차례 들었는데요. 진술한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조금씩 차이가 아니라 그거를 시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거를 다시 회기를 해봤는데 제가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발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용감하게 부하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기억이 다들 혼재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신 걸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확합니다. 그건 제가. 네. 200항입니다. 고동희 처장은 21시 50분쯤에 증인이 고동희 처장에게 전화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렇게 들었고 전달했습니다. 들었다는 건 노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201항 생략입니다. 202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직후 증인은 고동희 처장에게 부대원들과 함께 선관위 청사안으로 바로 진입해라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좀 이따가 전화를 받고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전화를 받았다는 건 노상원이지요? 예, 속보 나온 거 봤냐? 확인했냐? 확인했으면 어차피 상부 명령이니까 투입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고동희 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후 증인은 청사에 들어간 고동희 처장으로부터 선관위 조직도 사진을 비아폰으로 전송받은 적이 있으시죠? 예. 당시 고동희 처장은 증인으로부터 받았던 전산실 직원 5명 이름과 조직도상의 명단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증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증인이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임무 수행하셔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동희 처장은 서버실에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어 증인에게 비아폰으로 전송하기도 했는데 맞지요? 예. 증인이 고동희 처장에게 서버실 내부를 촬영해서 보내달라라고 지시했던 것입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저희 병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제가 현장이 궁금해서 그냥 몇 장 좀 찍어봐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인이 고동희 처장으로부터 받았던 사진은 선관위 조직도 사진, 서버실 내부 사진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서버실 내부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관제실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서버실 내부 사진 받고 나서 증인이 고동희 처장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따로 그건 기억 안 납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207항입니다. 고동희 처장팀은 선관위 청사 안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호실에 유선전화 전원선을 뽑기도 했고 야근 중이던 직원을 청사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증인 이런 상황은 그 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유선 전화를 뽑았다는 이런 보고는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조치를 할 거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 다음에 야근하는 인원들도 마찬가지 지시에 따라서 내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이행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생각을 제가 여쭙는 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고동희 처장이든 작전 과장이든 저희가 이렇게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중간중간에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예. 혹시 증인이 노상원에게 이렇게 조치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노상원이 중간중간 물어서 상황을 체크하진 않았습니까? 수시로 전화를 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자연히 증인이 어떤 상황입니다 설명을 해주었을 텐데 어떤가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좀 이렇게 바쁜 상황이어서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뭐 계속 전화 오고 현장에서 전화 받고 막 이랬던 상황입니다. 증인은 지금 선관위 청사팀에도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던 상황이고 A여단에 모인 인원들에게도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바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때 근데 여단에 대기하는 인원들한테 특별하게 지시할 건 없었습니다. 증인 A여단에 계시다가 사령부에도 다녀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왜 다녀오신 건가요? 상급 부대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서 사령부를 제가 가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사령부랑. 그 다녀오신 건 언제부터 언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계엄 선포 이후입니까? 선포 이후로 기억합니다. 208항입니다. 이번에는 A여단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증인은 A여단 대회의실에 김모 정모대령과 요원들 다시 모이도록 했지요. 예. 그간에는 좀 산계에서 쉬고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됐으니 이제 모여라라고 지시했던 건 맞으시지요? 예.
대회의실에 모인 다음 증인이 우리는 장관님 지시에 따라 상부 명령을 받았다. 계엄이 선포됐으니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해라.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말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는 김모 정보대령이 분배해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김모 정보대령이 각자 팀을 나누어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호 기록 순번 436번 2024년제 174호 등 2964쪽 사진 제시했습니다. 증인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A여단에 소집됐던 연모서령이 공검찰에 제출한 명찰입니다. 대회의실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라고 기재된 이러한 형태의 목걸이 명찰이 배부됐다고 하는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날 A여단에 왔던 신모소령에게는 노상원 수사단장의 행정보좌관 역할이 맡겨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노상원 수사단장의 행정보좌관 역할을 맡을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계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날 신모소령에게는 노상원 집으로 모시러 가서 12월 4일 05시 40분까지 선관위로 수행해서 오는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도 그 당시에 모르셨나요? 예, A여단에 소집된